포항제철소가 브리더 대기오염 무단 배출로 적발돼 큰 논란을 빚었는데 국감에서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최근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항제철소 용강로의 휴풍과 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모두 배출됐는데 환경부가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에는 1,50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 중으로 전국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해녀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해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용강로 휴풍과 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알고 보니 1년이 지나도록 이 관리 대상에서 재송풍 공정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강로의 안전밸브, 이른바 브리더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이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됐고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용광로를 수리할 때 1차 휴풍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량만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광로 수리 뒤 다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2차 재송풍 과정에서도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데 환경부는 이를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조사로 무단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환경부 장관도 이 같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재송풍이 실제로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속 추정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자료 모두 휴풍 과정은 언급하지만 재송풍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강은미 의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재송풍 공정을 일몰 후 야간에 실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송풍이 이제 주로 야간에 실시돼서 그동안에 몰랐다고 하는데 가끔 주간에도 한 번씩 한다고 하거든요. 환경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재송풍 때도 휴풍 때만큼이나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데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휴풍에 대한 산정량만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지 이건 재송풍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닌가. 또 강은미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주요 제철산업단지 만성질환 조사 결과 갑상선 장애, 당뇨병, 비염 등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에는 1,50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 중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전승돼 온 해녀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경북 해녀 수는 2018년 기준 포항 1,129명 등 1,585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내륙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등 해녀의 문화적 가치는 높아졌지만 정작 해녀들은 생계 유지마저 힘든 현실입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전승 단절 등으로 해녀 문화는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 해녀들을 위한 해녀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4년간 53억 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경북 해녀증 발급과 해녀어업 활동 지원, 해녀 연계 어촌 마케팅 등 3대 핵심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이 일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셔서 11월 중에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 개발한 스마트 태왁과 해녀용 스마트 시계 등 해녀 어업 안전장비 보급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해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절차를 어기고 연료전지 사업을 분사한 포스코 에너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취소하고 처벌과 불승인 결정을 내리라고 산업부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 에너지가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할 당시 전기사업법을 위반했는데도 산업부는 법에 맞게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 에너지의 불법적인 분사로 인해 국제 소송에 휘말리면서 연료전지 생산과 판매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잇따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시 주민 4,500여 명은 의견서에서 2006년 매립장 신설에 이어 또다시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입속만 챙기는 처사라며 정식 절차를 통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도 에코시스템의 증설은 붕괴 사고나 침출수 유출 등의 위험을 높이는 무리한 증설 사업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진군이 청소년 풋살대회 심판 확진자와 접촉한 178명에 대해 진단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재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울진군은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울진군 체육회도 오는 12월 말까지 예정된 모든 체육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저평가됐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이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 지역 곳곳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담벼락 주위로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렸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이 아파트 집주인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매물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담합을 한다고 말합니다. 딴 데는 막 7억대인데 왜 여기만 5억대 초반이냐.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요 앞에 부동산에는 뭐 물건을 안 된다고도 그러시고 이러니까 사실 힘들어요. 아, 특정 부동산에는 물건 안 주겠다? 아니요, 이거 전체다. 그냥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할구청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를 최근 만나 현수막 철거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600여 세대에 달하는 달서구의 이 아파트 단지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들은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수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철회한 뒤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도 있다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말합니다. 5억 2천에 5억 3천에 내놨다가 그 다음날 되면 내가 5억 8천으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중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 근처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하기가 쉬워요? 어떠세요 좀? 어렵죠. 물건이 많아요? 이처럼 대구 곳곳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대구에서만 이달 들어 33건, 이전 8달 동안 10건만 접수된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센터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지자체로 넘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저가 매매를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단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잘못된 부동산 공개 부정 질서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지. 올해 들어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3.6%로 서울의 6배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에 민감해지면서 담합 의혹 같은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갑자기 3, 4억씩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중개사분들도 그쪽의 시세를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의 차이, 또 중개사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것 같은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집값 담합 혐의로 1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에서 기능 경기대회를 준비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 신라공고의 이준서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가 경북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기능반이 도제식 교육을 명분으로 학교 폭력을 대물림하고 학교 측은 기능 경기대회 수상을 위해 과도한 훈련과 비민주적 운영을 묵인하고 있다며 대책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폐지와 기능 경기대회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어제 대전 한전원자력 연료 방사성 폐기물 60드럼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8월 발생지 예비검사를 통해 방패장 인수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인수검사를 통과한 방패물은 규제기간의 최종 처분검사를 통과한 뒤 방패장에 처분됩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 나홍왕사 기념사업회는 오늘 장육사에서 불교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홍왕사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달해제를 시작으로 나홍왕사 선시 합창과 기념관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부터 351억 원을 들여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나홍왕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했고 나홍왕사 탄신 700주년에 맞춰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 사이 조금 회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햇살은 온화한데 바람은 서늘합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출근길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그나마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미세먼지 유입이 없을 예정이어서 대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예정이어서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13도에서 14도에 머무르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동댐과 임하댐, 군위댐 등 도내 8개 댐에 648메가와트, 1조 3,643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25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영에 들어간 시내버스 노선 안내 콜센터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선 개편 직후 하루 300에서 400건이던 문의 전화가 최근 20건 안팎으로 줄었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 콜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